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상전환합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의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청명한 하늘이 반겨주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불현듯 가을이 느껴지는 오늘 또다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다시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TPP, 바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환대평양 자유무역기구 협정 소식이 들렸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더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TPP 이 부분 자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FTA로 관세를 철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정부의 지금 대응 방침도 곧장 나타났었죠. 우리는 만약에 TPP가 있다면 우리는 각자적인 FTA를 좀 더 넓게 확대를 해서 광범위한 FTA를 체결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국내 바로 한국이 FTA를 체결했던 가장 많은 숫자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TPP를 체결하면서 한 번만에 역전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쟁 구도는 좀 더 과열될 양상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일본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만 지금의 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PP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일이고요. 종목마다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 상승이 강하게 터지면서 현재 1987.6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0.48%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거기에 수급적인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개인이 37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5억 원, 그리고 33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이런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바닥권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추세적인 형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점이구나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고 코스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실 건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 바로 여기가 하단이었죠. 1920포인트였고, 상단 근역은 바로 이 자리, 1986, 1987포인트 자리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에서 갭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세적인 상승대 안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여기서 좀 더 빠지더라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강력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지수가 바닥입니다.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인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강력한 매수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어서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현대차가 오늘 5.1%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1.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물산이 0.3%대 약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6%대 약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5%대 크게 급락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현대차나 기아차,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상승은 없다. 결국에는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쉬어가는 흐름 자체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SK하이닉스의 오늘 3%의 강세가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0.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 SDS가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9%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9%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 우려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TPP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군들이 있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세시럽을 비롯한 섬유 의류 관련주들인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세시럽 자체가 오늘 63,200원 나타내면서 오늘 7.8%대 강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섬유 업종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베트남 자체에서 원료를 직접적으로 거기서 생산을 해낸 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삼성전자나 IT 기업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건비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원자재, 즉 재료를 공급받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에 여기도 공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 섬유는 말 그대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뽑아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세가 칠패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영업무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LF 같은 종목군도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베트남에 직접적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일신방직이라든지 경방 이런 종목군들은 또다시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접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 무역 형태로 이루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붙을 수 있는지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는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 종목군들도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들인데요. 오늘 크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일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국내 같은 경우는 FTA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매도세는 과매도 구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PP에 대한 영향보다는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TPP에 대한 영향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방송에 TPP에 대한 영향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땐 TPP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바로 일본이 추가적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피는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692.17포인트 나타내면서 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690선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기관이 19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2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개인만이 14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모처럼 만에 1.2%대 강세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어느덧 8만원대 주가가 7600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오르고 있는 부분이죠. 900원이 오르면서 7만원대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12만 9천원으로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자, CJ ENM이 1.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전일 급등을 했죠.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바이로메드가 0.7%대 강세, 그리고 코미팜이 1.0%대 강세, 그리고 컴퓨터스가 0.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 특징 업종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젠인데요. 웹젠 1.4%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뮤 오리진이 iOS, 뭐죠, 이게? 바로 팟캐, 애플의 앱스토어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매출 1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웹젠의 광고 모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장동건 씨였다, 그죠? 그러면 웹젠도 마진 추이, 바로 OPM이 긍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인데요. 코디에스가 9.1%대 다시 한번 낙폭과대 종목군으로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전기차 관련주들 혹시 같이 한번 볼 수 있나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상하프로테크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관련 부분을 만들고 있다, 그죠? 거기에 P&E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양극화에 대한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2차 전지, 딱 주목을 해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 그 업체가 아닌 업체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상하프로테크라든지 P&E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핵심적인 바로 대장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장주는 LG화학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겠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에 오셔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본인의 종목들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위닉스 788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위닉스를 사셨는데 12,000원에 20%를 사셨어요. 12,000원대를 사셨는데요. 자, 12,000원에 20%. 자, 일단 뭐 지금 요런 자리가 이제 하단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요 종목군 뭐 알다시피 제습기 관련 업체. 자, 그리고 뭐 또 뭐 있어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까지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위닉스가 주가가 자, 하단 자리.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자리를 보세요. 쉽게 봅시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어딥니까? 자, 이 자리죠.
얼마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죠? 8,000원대. 맞죠? 8,800원, 9,000원. 자, 그럼 9,000원대에서 9, 3, 27, 28,500원. 3배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여기에서 조정을 급하게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에 이루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A파동이죠. 조정이 해당되는 A파동,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해당되는 B파동,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는 C파동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던 이 부분에서 매집을 했던 애들은 자, 여기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 2차적인 이익 실현 나타나면서 설거지까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단 권역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가격대가 얼마였다? 9,000원, 8,800원, 9,000원. 그 가격대를 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줘서 올리는 8월 24일 날 봉이 보이는데, 자, 같이 볼게요. 8월 24일 날. 자, 요 자리죠. 9,000원대. 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 네. 요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때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려주고, 그럼 결국에는, 자, 요런 자리가, 고점 자리, 1,500원 자리다. 그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500원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올려주는 모습. 주포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맞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있죠. 여기 이 삼성 관련, 삼성증권, 여기에 창구에서 나오는 물량이 외국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만 주가 떨어졌죠. 10시 10분에. 그런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셔야겠죠. 하지만, 본전 가격대 근처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방 권역에서 지금 매집에 대한 물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는 한 번만에 팔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밑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잡았다는 것은 앞에 있던 여기 이 상승을 할 때의 물량 자체를 모두 다 팔지 못해서 물타기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위닉스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되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12,000원 권역 근처에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달라지는 모습이 지금은 보이기가 힘듭니다. 자, 조인성 씨 파워가 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팔지는 마시고 대신에 12,000원대 그 가격대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지 않습니다. 제 집에 TV도 없고, 대신에 광고는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닉스는 조인성, 웹제는 장동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광고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797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를 문의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계속적으로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자, 그렇죠. 일단은 바닥권역까지 내려왔다, 그죠? 그래서 예스 의견을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제가 팁을 한 개를 드리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부류가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돌파 후 눌림목, 이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자,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지가 나타나는 부분. 자, 이 두 가지 종목의, 이 두 가지, 차트 패턴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지지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하지만 지지를 봐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돌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 한 타이밍을 더 있다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는 주가라는 것은 빠질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항상. 대신 올릴 때는 돈이 들어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못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올릴 때는 그 타이밍 자체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넓게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종목군을 제가 추천해드려서 공략을 했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 자리였죠? 34,000원, 35,000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이 되어서 1차적인 상승. 강하게 올랐다, 그죠? 거기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는 확 빠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 확 빠진 자리가 바로 또다시 저항이 되겠다, 그죠? 그 자리 얼마입니까? 6만원, 63,000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분간 뚫을 수 없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앞에 있던 또다시 투매가의 현상이 나타났던 곳. 바로 이런 자리죠.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47,000원, 46,00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5만원대. 자, 5만원. 5만원대. 예.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자리는 바닥은 바닥인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질 때 이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지 마시라는 의견. 뭐 앞서서 그냥 예스 이렇게 드렸는데요. 좋습니다. 장기로 생각하실 거면 괜찮은데 대신 지금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또 고민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48,0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진해운 18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한진해운을 5,600원에 사셨어요. 한진해운. 자, 5,600원 사셨고,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로입니다. 한진해운. 네. 5,600원에 80%. 네. 맞으시죠?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거기가 5,600원에 계속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진해 오늘 9,200원대 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많은데 밑에서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그리고, 그냥 남편 회사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제 생각에는 저평가돼 있고, 또, 점점 좀 나아지고 있는데 주식은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저히 만원대 밑에서는 이 회사 가치를 이렇게 팔 수가 없어서 9,200원대도 안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답답하네요. 얼마 정도 들고 계셨습니까? 3년 넘었어요. 3년이요? 예. 아, 3년이요? 예. 3년이 넘으셨고, 자, 그러면 2014년도 정도에 5,600원이면 그때 정도 사셨겠다, 그죠? 2013년 말.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계속 모았어요. 아, 모으셨고요. 만원대부터 예. 자, 일단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자, 결론은 뭐 일단은 뭐 제가 팔라고 해도 팔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노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팔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일단 시청자님이 생각하실 때는 상당한 저평가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또 우리가 해운 업종 자체만을 본다면 그 업황 자체가 예전만큼의 호황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운 업종 자체가 이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자, 아무리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예전보다는 불황형 흑자, 말 그대로 수출이 되는 물량도 적어졌고 수입이 되는 물량도 적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한진이 운이 잘 되더라도 예전 2005년, 2003년도, 아니 2000년도에 그런 황금비 시대보다는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느리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3년이라는 섹터군의 안에서만 본다면 최근에는 더욱더 좋아졌죠. 왜냐하면 2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 회사가 예전에는 어땠는데까지의 어느 정도의 경험적인 비교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하셔야만 이런 회사에 대한 중요한 잣대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가격대는 바닥권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닥권역에서 매집,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이 회사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만을 보고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주포들이 매집을 하진 않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은 만약에 이 한진해운 시가총액이 얼마죠 이게? 1조 3천억이죠. 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올리려면 최소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최소 3천억 원은 투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3천억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잣대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좀 더 주가적인 모습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다. 왜? 바로 물동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4분기, 1분기죠. 그러면 그렇게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권역은 바닥권역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시고 대신 빠지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바로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반등이 나타나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요런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옵니다. 그 자리가 6,600원 정도가 돼요. 대신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요 자리까지. 그래서 그 자리가 8,000원권역이겠죠.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3년을 투자를 하셨는데 많이 아쉬우실 겁니다. 사실 뭐 이 회사가 10,000원에 대한 가치도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10,000원에 대한 가치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불경기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가기는 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라 해야지 좀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야지 하는 믿음에서 들고 가는데 그게 내 고집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원래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대신에 눈높이를 조금 낮추세요. 네 자식이 서울대 보내고 싶은데 걔가 그 서울대 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지방대라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는 6,600원대, 2차적인 목표가는 8,200원, 8,100원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였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닥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이 주식이 얼마까지 더블을 갈지 아니면 3배 갈지는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되면 좋죠. 여러분, 결론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려줄 수 있는 시간이죠.
세력 포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여를 낚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세력 포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현대리바트. 자, 최근 들어서도 모습이 상당히 좋죠. 이 기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현대리바트를 최초로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7,8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이미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1년이 흘렀죠.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대신 최근에 눌림목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렸던 그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조금 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는 만큼 이번 시간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왼쪽 화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위에 칸이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칸이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맨 밑에 칸이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 상승 거래량은 빨강색, 하락 거래량은 파랑색으로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강색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양매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의 꾸준한 매수세를 나타냈던 것은 또 누구라고요? 자, 기관의 매수세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상황이겠죠. 거기에 외국인들은 자, 두서없는 불규칙적인 패턴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단타에 대한 물량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손을 바꾸는 물량일 수도 있겠죠. 자, 거래량도 엄청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본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 자체는 없죠. 거기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하락과 상승 자체 또다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기관의 물량이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은 바로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게 급락이 나타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고가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비해 저가 권역에 내려왔을 때는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들의 물량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수급 공백이라는 부분이 생겼겠죠. 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 이 자리에 올릴 때 누가 또 삽니까? 양매수가 또 다시 들어오죠. 자, 기관도 고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고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도 동반이 되는 모습이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주가는 빠집니다. 누가 팔고 있을까요? 요날만 팔았죠. 요날만 이렇게 팔고 팔았습니다. 누가 샀나요? 외국인이 사고 샀어요.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데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도 크게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리는데
자, 특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이 봉에서 얘네들은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단일 매수체가 유일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얼마라고요? 이 자리.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겠죠? 요 자리겠죠? 요 자리에서 바로 단일 매수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요 자리도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깨지고 난 다음에 맞죠? 매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 그리고 깰 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팔고 누가 매수를 했나요? 기관이 단일 매수체에 또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거래량도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자, 얼마까지? 약 2.5배, 250%가 오르고 주가는 현재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 리바트, 고가 매수를 했던 부분, 그리고 저가 매도를 했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관의 모습, 주포는 과연 누굴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은 바로 기관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단가는요, 37,200원, 37,200원이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가구계의 공룡이죠. 현대리바트 오늘 한번 같이 보셨고요. 세력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세력 포착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후반전 나머지 시간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비츠로테크 172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5,9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전화 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네. 예, 시청자님, 수화기에 입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 아, 예. 예, 이제 잘 열려요. 예.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비츠로테크를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예, 오늘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사는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예. 자, 일단 비츠로테크 우리가 잠시만 수급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 기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거는 이 외국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국인은 아닙니다. 예, 그냥 이런 거 있죠. 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예, 네. 그리고 김치찌개 잘 먹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네. 저하고 똑같이 생겼고 예, 요런 부분이죠. 그러면 국적만 이래 돼 있고 거의 뭐 한국의 한국 사람을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신에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형적인 이제 개인들에 의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리는 그런 네. 주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적당하지 않았는데요. 뭐 예, 예. 시세 그 주포가 확실히 움직여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일단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하단 권역에서의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소형주죠. 소형주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첫 번째로 들어온 자리를 같이 보시면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가 바로 언제냐면 자, 2014년 5월 달입니다. 4월 달, 5월 달이고요. 예.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 요 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봉이 됩니다. 세력봉이고. 자, 3,660원, 3,670원 이 하단 권역부터는 그때부터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군과는 다르게 신용을 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증이라는 부분이 있고 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은 말 그대로 신용이 가능하다. 증은 현금으로만 해야 된다. 자, 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등락 자체를 조금 거듭할 수는 있습니다. 자, 네. 금방의 현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하단 권역에서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요 자리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가격대부터는 다 매집입니다. 자, 요거는 다 매집이죠. 네. 자, 여기에 개인들이 다 죽어버리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요 자리가 얼마다? 3,700원이죠. 요 자리는 이제 안 깨지는 자리입니다. 왜냐? 이 돈은 현금입니다. 예, 이 돈이 들어왔는 곳은 여기서 깨지기 힘들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네들이 결국에는 자, 어때요? 밑에 자리에서부터 3,700원에서 딱 요 가격대 7,400원이 곱하기 이 자리죠. 2배 가량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졌는데 다행히도 2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시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럼 위에서 있던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이 양봉들은 매집에 대한 양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4,500원이 또다시 맥점 자리가 되겠고 그 위에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는 이 자리죠. 5,600원은 단기적인 저항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스권 4,500원에서 5,600원 사이를 또다시 횡보를 하다가 강하게 튀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 기간은 최소 12월 달까지는 보셔야지 가능합니다. 4,500원, 5,600원. 12월 달까지에?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요 5,600원짜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시간이 애복 걸립니다. 예. 연말까지 가면 제가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매수 가격은 넘습니다. 그 가격대를 연말까지 보시려면 네. 그 가격 권역을 목표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위에 7,400원대를 목표로 보시는 거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전치기 할 거면 어차피 한 달 안에도 가능한 가격이에요. 곧 옵니다. 근데 이 종목으로 대시세 말 그대로 7,400원, 뭐 7,500원 넘어가는 가격을 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2월 달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이 종목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한 5,200~300원대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잡주라고요. 예. 네. 예, 잡주입니다. 자, 시청자님,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몰빵을 하고, 아니면 신용까지 쓰는 건 저는 고객분들한테도 신용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용을 쓸 수 있는 종목군은 우량한 종목을 써야 됩니다.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근데 이 종목군은 수급이 누구예요? 개인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기가 힘듭니다. 예.
믿을 수 있는 종목에 신용과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의 물량 그대로 수익 내고 파시는 전략.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면 5,800원, 5,9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7,6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네, 항상 존경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네. 제가 참 또 오늘도, 네. 감동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감동의 도가니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썬데이 토즈 952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가 17,200원에 40%를 보유하고 계세요. 자, 썬데이 토즈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썬데이 토즈 17,200원. 예, 맞죠? 네, 예, 4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거기 보니까 17,000원에서 19,000원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보고 들어갔는데 사면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지금. 예, 아유, 참.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주포가 궁금하세요? 네. 네. 어떻게 할지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자, 일단은, 지금 팔지 마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왠지 이상하게 저가를 계속 내한테 주고 있다. 이 저가를, 살 기회를 내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는 불안해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사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꿔서 주포의 입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을 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이제 보시면 조금 드러날 수 있는데 자, 시세 자체가 이제 하단 권역에서 시작을 해서 시세가 한번 붙어버렸어요. 붙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자, 난잡하죠. 난잡할 때는 월봉을 봅니다. 월봉 보시면 좀 더 배열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승을 하고 난 다음 1차적인 고가를 찍고 네. 난 다음에 빠질 때 네. 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거죠.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 넘어갔을 때도 개인들이 많이 살 물량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들이 고가 권역에 많이 샀다면 이렇게 빠질 때는 투매적인 과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 투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매집을 상당히 잘 해놓은 상황이다.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잡기가 힘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일본 주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 이 자리에서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요. 자, 이 신용 물량을 쓸 수 있는 종목은 이게 제일 힘듭니다. 앞에 요것도 똑같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4,200원대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깨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투매가 봐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다시 한번 줄여버리고 자, 1차적인 목표까지 올리고 자, 그게 2만 원대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데 자, 요런 자리가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가격대를 깨는 자리. 네. 요거 자리 이제 14,000원이에요. 14,200원이죠. 네. 그리고 요 자리부터 다시 한번 올리는데, 요 봉 6월 16일 날 봉. 자, 6월 16일. 네. 2014년 6월 16일. 자, 6월 16일. 예. 6월 16일이 여기죠.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부터는 뭡니까? 이 자리, 12,000, 13,000원 자리 안 깨지는 자리예요, 이제. 왜?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올렸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해서 위에, 요 자리는 박수권입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네. 자,
쭉.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위에서 잡아주고 요 자리에서는 팔고 나가는 물량, 누가?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물량이죠. 외국인 사주죠.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요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파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바닥을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네. 요 자리는 다시 내려오는 가격대예요, 사실. 그게 1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시 또 박수권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더 떨어질 걸 생각하고 기다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네. 차라리 지금이라도 딴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좋은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 근데요, 제가 그 예. 현대통신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거로 갈아타면 어떤가요? 예, 좋은 종목 하세요. 예, 그렇게 말해요. 좋은 종목 하십시오. 네? 좋은 종목 하십시오. 아, 좋은 종목 하라고요? 예, 지금 시장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코스피 어떤 안에서 건지 좀 더 모르니까. 찾아보십시오. 예? 코스피 안에서 좀 더 찾아보시고 아니면 강연에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추천을 못 드립니다. 제가 공개방송 그런 거 들어가는 걸 할 줄 몰라요. 아, 그러세요. 아유, 네. 참. 그래요. 따로, 이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네. 방송국에서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바로 또 오시면 종목도 아니면 거기에 또 이런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고.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7일 있죠. 대구에 드디어 내려갑니다. 영남일보 지하 1층. 거기에 참 자리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300석이 조금 넘는데요. 저는 한 500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